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부의 배성규 부장 나와 있습니다. 배 부장,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10시에 있어서 저희도 네. 그거를 중계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본회의장에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처음에 이 박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만 해도 네. 정의당 의원들은 이 플래카드 현수막을 걸고 예. 거기에 나와라 비리 게이트 규명하자. 부검 대신 특검하자 이런 걸 걸었고 또 민주당 등 그 야당 예. 의원들도 나와라 최순실 이런 거 하면서 뭔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우병우, 최순실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압박 카드로 네. 쓰려는 그런 분위기가 컸는데 나와서 이 개헌 얘기가 말미에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 여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분위기가 여당석은 확 올라가고 야당석은 싸늘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박 대통령이 나올 때 여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서 박수를 쳤는데 야당 예. 의원들 그냥 일어서기만 하고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만큼 그 야당 의원들한테 충격파가 컸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4개월 만에 국회 와서 수류탄 던지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 그 우병우 좌순실 본회의를 하려다가 예. 이게 결국 개헌 국회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누리당에 나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몰랐다면 다른 의원들도 몰랐을 텐데 네. 자 그만큼 전격적으로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이건 정말 깜짝 샤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 일부 의원들은 분명히 몰랐던 게 맞습니다. 상당수가 몰랐고 그래서 네.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이 여당에서도 나왔는데, 근데 아마 다 몰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표, 원내대표 이 같은 핵심 지도부한테는 그래도 사전에 연락이 갔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 이정현 대표 단식 때도 이미 어느 정도 청와대 김재원 수석이 찾아가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이런 기류가 있어서 사인은 줬다. 교감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올 거라는 건 어제나 오늘 아침에 사인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러면은 본인이 뭔가 이런 청와대에서 한 오늘 얘기에 네. 뭔가 이런 더 효과를 위해서 본인이 좀 몰랐다고 그렇게 그렇죠. 또 얘기할 수 처음에 있는 그렇게 거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어느 정도 알았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좀 격하다 그럴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면서 네. 이거 제2의 유신하자는 거냐? 네. 이건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야당의 지도부의 입장을 보면 이걸 뭔가 국면 전환 카드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야당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나올지 몰라서 사실 오늘 이 개헌 발언이 나왔을 때 처음에 한 2시간 정도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개헌을 그렇다고 마구 차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다음 대선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부에서 내렸고 네. 그래서 개헌 카드를 차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그러니까 강대강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우병우, 좌순실 이 사태를 덮기 위해서 개헌 카드가 나왔다고 하면서도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 보면 이 개헌 카드가 딴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 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이번 그 개헌 카드를 통해서 반기문 총장 아마 내년 초에 국내로 귀국할 반기문 총장한테 어떤 활동할 멍석을 깔아준다 이런 측면이라는데요. 왜 그러냐? 이 개헌을 한다면 지금 유력하게 나온 안이 이원 집정부제 등을 비롯한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이렇게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면 연대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반기문 총장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중도 보수 대연합에 뭔가 반기문 총장 중심의 그 대연합으로 갈 수 있는 그 법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깔아준다. 아하.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혹시 그것이 안 되더라도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이거는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개헌 카드를 꺼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도 반, 권력도 반, 네. 반기문 대통령 예. 반반반 그렇죠. 이런 얘기가 반기문 나오고 있는 거죠. 반통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오늘 상황을 정리를 하면 조금 전에 리포트도 있었지만 여당은 찬성 대체적으로, 네. 야당은 대체적으로 반대. 네. 그런데 여야의 일부 지금 대선 주자들은 또
당의 입장하고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 네. 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그 새누리당을 보면 유승민 의원이 일단 오늘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대통령 거기에. 네. 거기다가 기재위에서는 이 장관들한테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상하다. 이런 어허. 격한 발언까지 했어요. 어허. 이런 얘기들은 뭐냐? 아무래도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박 대통령은 배제하고 개헌론을 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건으로 해서 이 당의 주도권, 정치 주도권이 친박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작용한 그래서 거 아닌가 싶어요. 비주류에서 여당 비주류에서 그런 입장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보면 또 오히려 비노 진영, 네. 비주류 진영에서 그 개헌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김부겸 의원, 그다음에 김종인 의원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제3지대, 그러니까 친노 주류 중심의 예. 지금 전국구들 빼고 제3지대 중도 지역에 뭔가 개헌을 고리로 새로운 활동 무대가 생길 아하. 수 있다. 이거를 바라보고 개헌 찬성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 최순실 사태, 네. 또 우병우 사태 이걸 덮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당분간 어떻게 보면 개헌 문제하고 네. 또 최순실 네. 이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이 가다가 네. 어느 한쪽이 동력을 잃거나 또 그럴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그 상황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당분간은 양쪽 그 두 바퀴로 전국이 굴러가는 두 바퀴 전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어쨌든 개헌 문제는 네.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로 보면 아무래도 최순실 게이트가 좀 더 재미있어 보이고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개헌은 아무래도 정치권의 담론이고 정치권이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 바퀴로 가다가 결국에는 어느 쪽의 동력이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야당이 극력 반대하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개헌을 추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공허한 말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반면에 또 박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끌고 가면 야당도 할 수 없이 끌려가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의 동력은 반반이다. 근데 최순실 문제는 물론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냐 달려 있습니다만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개헌으로 쉽게 가려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아마 최순실 게이트는 앞으로도 한 달 동안 계속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 보면 어디 것이 클 것이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